안녕하세요. 인생이 막쇼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건강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하루 한 걸음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살리고 근육을 깨우고 활력을 되찾아 드립니다. 두 번째 인생, 더 강하고 더 빛나게. 함께 만들어가요. 건강하고 당당한 내일을. 혹시 요즘 이런 순간들 있으셨나요?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데 어느새 난간을 꽉 잡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하며 한 번 더 힘을 줘야 하거나 나이 탓이라고 넘겨짚으셨다면 잠깐만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근육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사실 30세 이후부터 우리는 매년 조금씩 근육을 잃어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잠깐. 근육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근육을 단순히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팔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무거운 걸 들고 멀리 걸을 수 있게 해주는.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의 진짜 역할은 훨씬 더 특별해요. 근육은 우리 몸의 건강 저금통이거든요. 마치 어려운 시기를 위해 돈을 모아두는 것처럼 우리 몸이 힘들어질 때 꺼내 쓸 수 있는 소중한 단백질 창고인 거예요. 감기에 걸렸을 때, 수술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은 이 근육이라는 저금통에서 필요한 영양을 꺼내 쓰면서 회복하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음식의 당분도 근육이 저장하고 관리해줘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게 우리 근육이 마치 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충분한 분들은 당뇨 위험도 낮아요. 면역력도 더 좋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육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지킨다는 건 단순히 힘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세요. 처음엔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집에서 쉬자 하시거든요. 그런데 움직임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근육도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럼 다음엔 계단이 좀 힘드네 하시면서 더 움직이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근육은 더 줄어들고 결국 나는 이제 늙었나 보다 하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이 줄어들면 근육이 줄어들고 더 움직이기 힘들어져서 낙상이나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이런 무서운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좋은 소식은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운동과 단백질 섭취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매일 조금씩 움직이고 우리 근육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 먹으면 한 달, 두 달 뒤에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근육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언제든 다시 힘을 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음식들이 우리 근육의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복잡한 운동도 비싼 보조제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먼저 간단한 체크를 해보실까요? 화면에 나오는 세 가지 중에서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 체중은 비슷한데 팔이나 다리가 좀 가늘어진 것 같다. 두 번째,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난간을 자연스럽게 잡게 된다. 세 번째, 의자에서 10초 안에 5번 연속으로 일어나고 앉기가 생각보다 어렵다.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 근육을 챙겨야 할 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충분해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음식들이 우리의 근육을 지켜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자, 그럼 이제 실전이에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복잡한 공식은 필요 없어요. 정말 간단해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몸무게 1kg당 1g씩이에요. 60kg라면 하루에 60g 정도죠. 하지만 50대 이상이시거나 평소 활동량이 좀 적으시다면 조금 더 필요해요. 몸무게 1kg당 1.2에서 1.5g 정도. 60kg 기준으로 하루에 72g에서 90g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잠깐 90g이라고 하니까 좀 막막하시죠?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6g 정도니까.
하루에 계란을 15개나? 이러시면 안 돼요. 계란만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보물 같은 음식들로 맛있고 쉽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보물 단백질이라고 부르는 5가지 음식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근육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첫 번째 보물은 바로 북어채예요. 아, 북어채? 하고 의외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한 녀석이거든요. 북어는 명태를 말린 건데 수분이 쏙 빠지면서 단백질이 꽉 농축되어 있어요. 게다가 지방은 거의 없고 우리 근육이 제일 좋아하는 류신이라는 필수 아미노산도 풍부해요. 마른 생선이라 소화도 편하고요. 정말 시니어분들에게 딱 맞는 음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건 북어 달걀국이에요. 아침에 따뜻하게 끓여서 드시면 속도 편하고 단백질도 2배로 챙길 수 있어요. 또는 북어채를 잘게 찢어서 두부나 채소와 함께 무쳐 드셔도 좋고요. 밥 반찬으로도 술안주로도 정말 활용도가 높아요.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마른 북어채가 너무 질기시다면 물에 살짝만 불려주세요. 5분, 10분 정도면 충분해요. 부드러워져서 소화하기도 편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한 그릇으로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게 해보세요. 두 번째 보물은 청국장 가루예요. 청국장은 냄새가 좀 하실 수도 있는데 가루로 된 건 훨씬 부담 없어요. 이게 정말 똑똑한 음식이거든요. 단백질도 좋고 발효된 유익균도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요. 게다가 불에 끓이지 않고도 바로 드실 수 있어서 영양소 손실도 적고요. 활용법도 정말 다양해요. 가장 쉬운 건 물이나 두유, 요거트에 1-2스푼 넣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 간편하게 한 잔이면 든든하거든요. 국이나 찌개 끓일 때는 마지막 단계에 살짝 넣어주세요. 너무 오래 끓이면 유익균들이 죽을 수 있거든요. 샐러드 드레싱에 넣어도 고소하고 맛있어요. 전 부칠 때 반죽에 섞어도 좋고요. 한 가지 기억해 주세요. 청국장의 좋은 성분들을 지키려면 가열을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넣기가 포인트예요. 이렇게 작은 습관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릭 요거트예요. 일반 요거트보다 걸쭉하고 진한 이 요거트는 정말 특별해요. 수분을 많이 제거해서 단백질이 훨씬 농축되어 있거든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유익균도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아요.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 그릭볼이에요. 그릭 요거트에 삶은 달걀 하나, 견과류 조금, 토마토나 베리류를 올려서 한 그릇이면 정말 완벽한 단백질 식사가 되거든요. 아침 대신 드셔도 좋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릭 요거트가 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일반 요거트를 면보나 거즈에 싸서 물기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오는 유청은 버리지 마세요. 밥 지을 때 넣거나 국에 넣으면 은은한 단백질 보충이 되거든요. 이런 작은 지혜로도 알뜰하게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렌틸콩이에요. 콩은 불리고 삶고 번거롭잖아요 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렌틸콩은 달라요. 불리지 않고 바로 15-20분이면 익어요. 식물성 단백질도 좋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게 도와주거든요. 활용도도 정말 높아요.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수프나 카레에 넣어도 고소해요. 잡곡밥에 섞어서 드시면 더욱 든든하고요. 브로콜리나 두부 무침에 한 줌만 넣어도 평범한 반찬이 영양 만점 반찬으로 업그레이드 돼요. 정말 똑똑한 재료죠? 마지막 5번째는 고등어예요. 단백질은 물론이고 오메가3 지방산에 비타민 D까지. 이 모든 걸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어요. 정말 가성비 최고의 건강 음식이죠. 다만 조리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너무 센 불보다는 약불로 환기를 잘 시켜주시고 기름종이로 포장해서 구우시면 연기도 적고 촉촉하게 익어요. 과도하게 태우지 마시고 적당히만 익혀주시면 영양도 좋고 맛도 좋은 완벽한 한 끼가 됩니다. 이렇게 5가지 보물 단백질 어떠세요?
하나씩 천천히 식탁에 올려보시면 분명 달라진 걸 느끼실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지 하면서 하루에 필요한 양을 한 번에 몰아서 드시려고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기 어려워해요.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근육이 제대로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첫 번째 비결은 세 끼에 나누어 먹기예요. 60kg 기준으로 하루에 80-90g이 필요하다면 한 끼에 25-30g씩 나누어서 드시는 거예요. 아침에도 단백질, 점심에도 단백질, 저녁에도 단백질. 이렇게 고르게 나누면 우리 몸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요. 특히 류신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 아까 말씀드린 북어채나 그릭 요거트 같은 것들을 매 끼마다 조금씩 곁들여 주시면 더욱 좋아요. 두 번째 비결은 탄수화물과 함께 드시기예요. 탄수화물은 살찌는 거 아닌가요?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탄수화물은 단백질의 든든한 파트너거든요. 특히 운동 후에는 고등어구이에 현미밥을 함께 드시거나 단백질 음식과 함께 드시면 아미노산이 근육으로 더 잘 운반되어요. 현미나 귀리 같은 좋은 탄수화물로 말이에요. 세 번째는 소화를 생각한 조리법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찜이나 조림, 국이나 죽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드시는 게 좋아요. 북어 달걀국이나 렌틸콩 수프, 두부조림. 이런 음식들이 영양도 좋고 소화도 편한 거죠. 마지막으로 타이밍이에요.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산책을 하신 후 20-30분 정도 지나서 1-2시간 안에 단백질 음식을 드시면 근육이 이제 회복하고 강해질 때구나 하면서 더 열심히 받아들여요. 운동과 영양, 이 둘이 만나면 정말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렇게 똑똑하게 드시면 같은 양을 먹어도 효과는 훨씬 더 좋아져요.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하루를 구성하면 될지 보여드릴게요. 물론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몸무게나 활동량, 기호에 따라 조절하시면 돼요. 60kg 정도 되시는 분 기준으로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아침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릭 요거트 150g에 청국장 가루 1스푼, 그리고 삶은 달걀 하나. 여기에 견과류 조금, 블루베리나 토마토를 올려주시면 이것만으로도 벌써 단백질 25-30g이에요.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조합이죠. 준비도 5분이면 끝나니까 바쁜 아침에도 부담 없어요. 점심에는 어떨까요? 고등어구이 100g 정도, 시금치나물, 그리고 현미밥. 정말 평범해 보이지만 이것도 대단한 조합이에요. 고등어에서 단백질과 오메가3를 챙기고 시금치에서 철분과 비타민을 보충하고 현미밥으로 든든함까지. 이렇게 해서 또 25-30g의 단백질을 드시게 되는 거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드시던 그 평범한 한식이 사실 최고의 영양식이었던 거예요. 저녁에는 좀 더 따뜻하고 소화 편한 걸로요. 북어 달걀국에 렌틸콩과 브로콜리, 두부를 함께 무친 반찬. 그리고 현미밥 한 그릇. 국물이 있으니까 소화도 편하고 북어와 달걀로 단백질도 충분히 채우고 렌틸콩이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까지 더해줘요. 이렇게 하면 하루 총 단백질이 80-95g 정도 되거든요. 딱 우리가 목표했던 범위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체중이나 활동량 혹은 가지고 계신 질환에 따라서 양이나 종류를 조절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하지만 기본 원리는 같아요. 골고루 나누어서 부드럽게. 이것만 기억하셔도 분명 달라지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야겠다 하실 텐데 그 마음이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잠깐 안전하게 시작하기 위해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들이 있어요. 특히 평소에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항응고제나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드시고 계시거나 신장이나 간에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꼭 전문의와 먼저 상담을 받으시고 식단을 조절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듣고 내일부터 완전히 바꿔야지 하지 마시고 천천히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히려 우리 몸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그게 가장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모든 말씀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예요. 개인의 의료 행위 지침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각자 다르니까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상담받으세요. 자, 그럼 오늘 함께한 시간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노년의 독립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둘째, 단백질은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해요. 양과 타이밍, 그리고 조리법까지. 이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하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오늘 한 끼부터 바꾸시면 한 달 뒤 여러분의 발걸음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60대든 70대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막이 시작되는 때예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손자, 손녀들과 뛰어놀 수 있고 좋아하는 곳 어디든 걸어갈 수 있고 누구의 도움 없이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막을 함께 만들어가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럼 지금 당장 저와 약속 하나 하실까요? 댓글창에 오늘부터 단백질 실천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혼자서는 어려워도 가족과 함께라면 훨씬 쉽고 즐거워질 거예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가세요. 시니어 건강 채널 인생이 막쇼였습니다. 두 번째 인생을 더 건강하게, 더 당당하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상상하니까 벌써 설레네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하루 한 걸음 더 건강한 내일 인생이 막쇼.